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민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이상 과열 조짐으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을 발표한 터라 지금 관련해서 공약들이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이런 정책의 흐름에 발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셔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는 02-545-7988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 함께할 분 SNK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에 앞서서 투자의 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줄줄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는가 하면 집값과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의 집값이 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신호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연초에는 굉장히 침체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규제가 나온 이후부터 좀 연초까지 침체가 됐었는데 어쨌든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 이런 거에다가 또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금리까지 있는 데다가 실수요가 함께 만나다 보니까 좀 불꽃을 뿜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5월 들어서 이 서울에 있는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이런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5월에 약 1,193건으로요. 1월에 비하면은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매매 건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월 현재 약 7,658건으로 연초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요, 거의 매월마다 1만여 건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치지만 어쨌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정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새 정부 들어 처음 분양한 게요, 이 신규 뉴타운의 이 보람의 SK뷰인데요. 경쟁률이 약 28대 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단지 중에서 그 힐스테이트 암사 했던 것보다 약 2배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또 강동의 롯데캐슬, 베네루체 거기까지 간 이후에 또 6월 되면은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그런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요, 이 정부에서는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정부 정책과는 조금 기조하는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의 그 출범 첫 해를 보더라도요, 이 부동산 정책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이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이 주택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는 거, 그거를 꾀했는데. 출범 첫 해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했던 이 노무현 정부 때는요, 오히려 출범 첫 해 약 13.4% 정도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도 약간 이 규제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 이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은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지역은요, 그동안 조금 억눌렸던 실수요가 막 표면화되면서 이 아파트 매매 건수라든지 청약 시장 여기 열기가 좀 더 과열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성 거치고 분양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조금이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좀 열기가 과열될 것 같고, 단 이 지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다가 좀 공급량도 많다 보니까 좀 조정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 하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는요,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왜곡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도시 재생 공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재생 공약을 이 개발 사업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년이 되면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이 힘들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 부동산을 밀어올리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시장 흐름을 조금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시중에 이 부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유동자금들이 갈 곳을 많이 잃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자금들이 갈 곳은 부동산 시장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폭발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가 됐든 내가 실거주로 주택을 마련하든 이런 흐름을 반드시 꼭 꿰뚫어야지만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 하락, 이런 걸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흐름을 잘 안다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 한번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면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네. 세미나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분양의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시장 흐름을 알면 성공 투자가 보인다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6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 잘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DMC 센트레벨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 거주 중인데요. 예. 주변에 대단지 새 아파트들도 많고 또 지금 재건축 중인 아파트들도 많아서요. 이런 예. 주변 환경이 저희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과 또 향후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지대 옆에 DMC 2차 아이파크가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데요. 예. 이때 맞춰서 저희가 저희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입주권을 사서 입주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센트레빌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변에 좀 변화하는 상황들이 감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궁금하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으셨나 봐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굉장히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살기 좋으시죠? 네네. 되게 젊으신데 혹시 뭐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신혼부부. 신혼부부예요. 네. 네, 어쨌든 뭐 작년에 사셨으면은 지금 가격을 보시면 조금 올랐겠네요. 네, 조금 올랐어요. 예, 그렇죠. 워낙 이 가재울 뉴타운이 조성이 잘 된 곳이라서 뭐 가격 하락 여건이 크게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DMC 센트레빌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 가재울 뉴타운 2구역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1구역이 이제 아이파크가 제일 처음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센트레빌 들어섰고 이제 3구역 쪽이 이제 레미안이 들어섰고 4구역으로 해서 이제 파크뷰자이가 들어섰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옆으로 이제 뭐 5구역, 6구역 이제 위로 이제 7구역도 이제 재개발을 추진 중이에요. 알고 네.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5구역은 뭐 레미안, 6구역은 자이가 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조성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새로 조성된 아파트 중에서는 조금 연차가 된 아파트에 속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워낙 이 가재울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성이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잘 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여건이 크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쪽에 이제 그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가 뭐 혁신학교로 되면서 학군에 대한 수요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젤 루타운이 굉장히 뭐 주거 선호도 높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아파트 이름에 뭐 남가자라든지 북가자가 들어간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앞에 네. DMC가 들어간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운 동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가장 가까운 뭐 DMC 레미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격을 선도하고 있고, 네. 이제 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연차가 덜 됐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아요. 네. 지금 혹시 몇 평 살고 계시죠? 저는 33평 살고 있어요. 33평이면 현재 시세가 한 5억 중반쯤 하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한 5억 중반 하고,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레미안은 한 30, 한 3평, 4평대가 한 7억까지 가고 있어요. 네. 네,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도 한 7억 초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연차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역에서 가깝냐 좀 머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지우 루타운은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 가까이 전세가 비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DMC, 상암 DMC가 잘 조성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아무래도 그 월드컵 단지보다는 이쪽이 새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학군을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여기서 계속 거주하신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네. 5구역, 6구역 옆에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음에 말씀하신 게 여기 이제 바로 옆에 그 DMC 2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여기는 어쨌든 이제 새 아파트예요. 내년 네.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곳으로 옮기시려는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아파트가 네. 그 대단지 주변에 이제 작은 그렇죠. 소형단지잖아요. 세대수 그래서 때문에. 대단지로 네.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는 뭐 일단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DMC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조금 저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4평대가 한 5억 중반 정도의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피가 좀 형성이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새 아파트에 대한 네. 선호도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네.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지우 루타운은 전체적으로 조성이 잘 된 곳이고 여기는 가지우 루타운하고 조금 이제 벗어난 동네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가격은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아. 가지우 루타운에 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추후라도 혹시 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신다면 지금 네. 아파트에 계시던가 아니면 뭐 레미안이나 파크뷰 자이도 괜찮거든요. 물론 네.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어쨌든 뭐 자제분이 생겼을 때 교육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걸로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네. 새 아파트로 가셔서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갖고 계셔도 좋고 이주를 하셔도 좋아요. 둘 다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둘 다 괜찮으니까 이 본인의 여건에 알맞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셔도 가격 하락 여건 없이 조금 더 주변 그 대단지보다는 조금 뭐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까요? 네. 상승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레미안이나 파크뷰 자이에 비해서 세대수가 작고 역에서 좀 차이가 있고 연차가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올라가는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주변 단지들이 지금 7억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평수가.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한 5억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억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한 네. 뭐 5억 후반이나 6억대쯤 되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이고,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곳에 사신대요.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DMC 센트레빌, 일단은 이곳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뭐 단지 규모 등을 따졌을 때 갈아타기도 고려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괜찮다라는 의견이니까요.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연결 잘 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초동에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서초동의 네, 전세로. 예. 네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좀 큰 평수로 집을 매매할 계획인데, 아, 예. 네, 지금 흑석 뉴타운에 있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하고, 예. 과천시 원문동에 있는 레미안 슈르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레미안 슈르까지. 예. 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인 거예요? 네, 실거주입니다. 두 곳, 흑석동과 원문동의 아파트 각각 보셨는데 저희가 그럼 비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과천이든 흑석동이든 상관은 없으신 거고요. 네네. 네, 뭐 직장이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고. 네. 어쨌든 실거주를 하실 건데 뭐 자제분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과천이나 흑석동이나 다 좋은 곳인데요. 네. 예, 제가 과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천의 레미안 슈르가 여기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과천에서 가장 새 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레미안 슈르가 뭐 한 10년 됐는데도 이 주변에서 가장 새 아파트인데 이제 과천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앞으로는 그 주공단지들이 다 재건축이 될 거예요. 네. 예, 뭐 2단지, 뭐 1단지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분양가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과천이라는 지역은 분양가 자체가 벌써 3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좀 고평가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네. 서초랑 가까운 데다가 뭐 준 강남권이란 말이 있으면서 과천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했더니 어쨌든 이 허그에서 약간 한 번은 이제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도 어떤 기본은 평당 3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레미안 슈르 아파트 지금 한 30평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30평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네, 한 8억대 초중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억대 한 초중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아요. 1년 새에도 네. 가격이 뭐 한 4, 5천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공단지들은 계속해서 변신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레미안 슈르에 아무래도 이 뭐 전세 임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가격이 지금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네.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하고 또 이제 바로 밑에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여기는 재건축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는 지식정보타운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라 해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단히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제 과천에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충분히 충족이 될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향후 2, 3년 동안은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현재 과천에는 가장 새 아파트인데다가 이 전세 수요라든지 이런 게 몰릴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네. 재건축이 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레미안 슈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거를 많이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미안 슈르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호흡을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네. 2, 3년 지난 후에는 매도라고 딴 곳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레미안 슈르는 어느새 지금은 새 아파트지만 나중에는 가장 헌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 3년, 한 4년까지는 그래도 가격 하락 여건 없이 상승을 쭉 할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만약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사신다고 하시면은 한 3, 4년 동안은 크게 가격 하락 여건 없이 상승할 아파트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네.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흑석동을 한번 가보면은요. 네. 흑석동에도 여기도 지금 이제 뉴타운이 한참 이제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신 센트레빌, 한강 센트레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차. 네. 네, 한강 센트레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흑석동도 지금 뭐 다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한강 센트레빌도 되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롯데캐슬도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 강변 쪽으로는 또 아크로 리버 하임도 입주가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요. 또 이 센트레빌 주변으로 해서 뭐 9구역도 올해 뭐 이주 계획을 하고 있고 옆에 11구역도 또한 뭐 신탁 방식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석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롭게 변모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 흑석동의 그동안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센트레빌은 조금 먼저 진행한 단지잖아요. 네. 근데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호선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강변에 입주한 아파트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앞에 그 명수의 현대아파트가 조금 가리긴 하는데 이 고층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도 완벽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 센트레빌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하시는 게 자제분 교육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과천보다는 차라리 흑석동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네. 롯데 같은 경우도 이 초등학교 그 학세권을 따라서 만든 아파트고 아무래도 뭐 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과천보다는 이 흑석동 쪽이 조금 더 전망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옆에 뭐 아크로 리버가 들어오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뭐 지금 분양권이 막 9억 이상의 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새로운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이 센트레빌도 서서히 자연히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 자제분 교육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이 과천은 조금 단기간으로 투자로 보시는 것 같고요. 흑석 한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교육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과천보다는 오히려 흑석동으로 가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매수 전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고민 해결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군데 저희가 비교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어떤 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기 상암동 월드컵 9단지 30평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파크 9단지 아파트요. 예, 예, 예. 예. 그 매매 시기가 언제쯤이 괜찮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옳을지 네, 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혹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9단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는 뭐 임대 놓고 계시고요. 예, 잠시 좀 비워놓고 있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비워놓고 예, 계시고요. 현재 예, 매매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6억 3천에서 6억 5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6억 초중반 되는데 예,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금 한 작년부터는 조금 상승세가 멈췄어요. 네, 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월드컵 단지들이 잘 조성이 돼가지고 가격 많은 네. 상승을 이뤘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뭐 9단지, 10단지, 11단지 다 비슷하지만 알고 네. 계시겠지만 좀 뭐 장기 전세라든지 임대도 많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임대든지 장기 전세는 거래가 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매 네. 거래도 조금 작고 뭐 전세나 뭐 임대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조금 한계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 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점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약점이 좀 지하철에 대한 약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수색역까지도 조금 거리가 있고 예. 앞으로는 이 수색역 주변에도 뭐 수색 증사, 뭐 재정비 촉진지구라 해서 역세권 개발도 예. 되고 아파트 같은 예. 것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더 좋은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도 약점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매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앞으로 이게 뭐 크게 오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예. 하시고 다른 쪽으로 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전화를 통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방송 보시다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2077-6391번 활짝 열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넥타이 색깔도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예쁘시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정보 가지고 왔을지 간략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님.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좀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투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중에서 미래 가치가 높고 차익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생각을 하고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구도심으로 신도심으로 바뀌는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양천구입니다. 그중에서도요, 아직 저평가돼 있고 높게 집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강서권보다 좀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신정역세권 도보 1분, 굉장히 가까운 대로변과 밀접한 그런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금융권에 투자하는 정도에 비례할 정도로 투자금이 아주 작은 게 특징이고요. 여기 바로 주변에는 뭐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14개 단지 27,000세대와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신정뉴타운 16,0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효과로 인해서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역세권인 이곳 신정역세권이 큰 폭의 차익이 거둬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적은 금액을 들여서 최고의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소액 가치, 소액 투자, 미래 가치. 많은 분들 아마 주목하고 계신 단어일 텐데 그 부합하는 곳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는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될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곳, 강남 지역과 용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많은 개발의 잠재력, 그러면서도 강남을 가로지르는 신분당선의 연장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지, 바로 강남구 논현동, 바로 신논현역과 논현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의 추천 매물, 바로 강남구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 이미 한 번쯤 들여다보고 또 관심을 갖고 저기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용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산 하면은 사실은 중장기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이 소규모 소형 주택을 그것도 바로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대표적인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 대표적인 가치 지역, 바로 용산구 용문동이 되겠습니다. 뭐 두 말이 필요할까요? 용산구의 개발 상황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먼저는 이 강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7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많이 쓰시는 단어죠. 강남 중에 강남, 이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강남 투자의 1번지라고 하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 강남의 양대축, 이제는 가로축인 테헤란로는 거의 성장성이 끝났습니다. 와서 보시면은 여기는 성장성이 끝나. 그런데 이제 두 곳이죠. 바로 세로축, 강남 대로축과 영동 대로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지역은 바로 이 강남 대로축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인 바로 논현 1동이 되겠는데 이곳은 전철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 학동역과 언주역 이 네 개의 꼭지점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의 수혜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 사실은 이야기 끝났죠. 그런데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는 9호선 라인이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언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병원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그 변모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미래 가치의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강남권의 중심축 그리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발 계획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미 강남 지역의 많은 개발 호재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이 심판포 지구의 16,200세대의 재건축 이주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과 더불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와 최대 수혜지 바로 나비플레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초구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철 9호선 연장 노선이 내년 상반기 중이면 개통이 완료될 때 그 호재를 그대로 한 몸에 안고 또 신분당선 아직 연장 노선 착공된 거 많은 분들이 다행히 모르고 계세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착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신논현역과 논현역 이런 9호선 언저리 쪽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고 그 수혜의 최대 직접지가 바로 논현 일동이다. 이곳 신논현역과 논현역 일대는 복합개발타운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조금만 바운더리를 넓혀가시면 국제기뢰 복합지구라든가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 또 차병원 사거리의 의료특화 거리 등의 조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 중심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개발 호재까지 저희가 상당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이 까다로운 강남권의 수요층들을 만족시키려면 이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되거든요. 건물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호재가 있어도 개별 매물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장점 하나, 강남의 땅값 비싸죠?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주차장 확보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2개 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넓게 확보되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데요. 그렇다면 한 동이냐? 아닙니다. 2동, 29개 세대로 구성되는 2개의 단지형으로 조성이 됩니다. 자, 도로 코너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29세대라고 말씀드렸고 총 7층으로 구성되는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2개 층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옵션 당연히 강남 수준에 걸맞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풀옵션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외관이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뿐만 아니라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성 임차인들이 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방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CCTV의 이런 안전성이 특히 확보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지하에서 타고 바로 세대로 올라가는 그런 가치를 가진데 마지막으로 전문관리업체가 직접 시설관리에 임장을 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는 초소액 투자입니다. 고급자재 마감에 방범 시스템 구축까지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당연합니다. 매매가 3억 1,500만 원. 투룸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3억 1,500만 원. 자,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을 임대 조건부 잔금이 되겠습니다. 즉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일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나머지 자금은 바로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차가 안 맞춰져서 내가 나머지 잔금 마련해야 되는 이런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투자입니다. 이 강남 지역의 미래 핵심 사업 지역에 3천만 원 투자 불가능한데 바로 제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3천만 원 투자고요. 월세 당연히 가능하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비는 5,500만 원의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약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의 매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매력까지 높은 그런 정보였는데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항상 보면은 혹시라도 전철역에서 거리가 실제로 그럴까, 임대가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일까 꼭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엔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함께 양천구 신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의 마지막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 확정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역시 다 미스터 역세권에 걸맞는 그런 정보네요. 네, 여기서 뭐 1분이 아니라요. 30초 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 그럼 문 열면 위치를 바로 하고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예. 뭐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역에서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일수록 약간 젊은 수익형 매물일수록 역에서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앞으로 개발의 잠재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올해만 해도 마곡지구가 여기서 인접이 돼 있거든요. 두세 정거장 가면은 바로 발산역으로 이어지고 마곡지구가 LG 사이언스파크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인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은 거기가 뭐 주거할 수 있는 주택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수익형 매물들은 당연히 하단부인 이곳 화곡이라던가 신월 그리고 이곳인 신정동 그리고 목동 이 일대의 수익형 매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억 중반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가 돼 있고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고가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입지적 특성을 봤을 때 일단은 그 하단에 바로 그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포진이 돼 있고 상단에 목동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약 3분 정도만 가면 인프라가 모두 다 있습니다. 백화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받침으로 해서 전세가율이 90%입니다. 아까 가격이 잠깐 나왔었는데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500 이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그런 알짜배기 매물이라는 점이고요.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이 잘 돼 있고 양천구니만큼 학군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매우 풍부하고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공원, 학교까지 살기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래 가치가 없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 내가 들어간 투자금보다 상회에서 높은 차익, 매가 차익을 기록할 수 있는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크게 매가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투자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직접적인 투자. 두 번째가 바로 간접 투자. 주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역세권이라던가 바로 옆에 있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두 번째 간접 투자입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요. 일단은 역세권들을 살펴보면 목동과 오목교역 그리고 이곳 신정역 세 가지 역세권과 그리고 하단에 신정내거리역 이 네 가지 노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논해지는 데가 바로 이거 신정역세권입니다. 신정역세권이고요. 신정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역에서 아주 가까운 도보 30초 거리 이런 매물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마곡지구 입주가 다 끝나고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는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가치 실현이 발현되지 않은 이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 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최적기예요. 네, 그렇죠. 예.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확정 금액이라는 점, 그 점을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은 신정 내거리 역세권 바로 좌측에 있는 신정 뉴타운 16,000세대 중에 신정 뉴타운 일반 분양분 봤을 때 아주 쾌속으로 일반 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뉴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원주민들이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격대로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신규 인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변화가 됩니다. 브랜드가 바뀝니다. 아예 상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 주변에 있는 인프라, 수익형 매물까지 가격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선은 이 재건축 14개 단지 27,000세대와 좌측 재개발 16,000세대 이 결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목동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일단 교통이었습니다. 학군도 좋고 다 좋은데 교통이 항상 채증을 불러오는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제 재물포길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이런 도로 교통 개선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재. 일단 서울은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교통 호재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과 교통 이 두 가지만 보시면 큰 폭의 매가 차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미래 가치, 개발 호재를 봤을 때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건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어떤가요? 네, 일단 완공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미 전세가 높은 가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풀옵션 구조로 돼 있고요.
바로 대로변과 인접한 건물이니만큼 거기에 따른 수익형 매물에 거주하는 20대, 30대층 바로 수요층이죠. 수요층한테 인기가 많고요. 여러분이 환금할 때는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인기 있는 건물이어야지 여러분들 팔기도 쉽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은 역에서 가깝단 그리고 이 가격 1,500으로 과연 역에서 이만큼 가까운 매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금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억 이하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수익형 매물로 하실 분들도 뭐 1억 7,500의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거기다가 전세가 이미 확정입니다. 계약이 돼 있고 차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1,500 확정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은 그 이외에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보다 일단은 대지 지분도 굉장히 들어가 있고 소형주택, 다른 주택들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만큼 이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고 신규로 희소성 자체가 매우 높은 건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평가라고 강조하실 만하네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 1,500만 원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잖아요. 유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 특징이 노후된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 뭐 제목폭길 지화화를 호재로 삼아가지고 뒤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오래된 주택 사시는 것보다요. 역세권 앞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목폭길 지화된다고 그 지역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신규 주택이면서 역세권, 젊은 인구들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신축에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의 이번에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은 다시 부동산 슈퍼맨과 함께합니다. 용산구로 떠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사실 이 용산구는 말해도 입만 아파요. 용산구에 특히 이 지역 안에서 용문동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네, 여기는 전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인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6분. 그리고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바로 공덕전철역에 도보로 10분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용산 민족공원이 걸어서 약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그런 잡다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산의 미래의 핵심축 두 곳이 있죠. 바로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된 캠프퀸 미군기지와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은 이 두 곳이 용산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 두 곳을 가장 지척에 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용문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부연 설명조차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구나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근거한 용산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 탁월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발표된 계획이 있죠. 노량진역부터 서울역까지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부하는 상업지역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야말로 용산 지역의 업그레이드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용산은 사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여기는 좀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눈에 쏙 들어요. 이 개발 계획까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강까지 걸어서 약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이곳 2030 서울편의 핵심축, 3도심 7광역 중심체제의 핵심축, 바로 이곳 용산인데요. 거기에 7개의 철도 노선, 이런 예정과 더불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의 3권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의 우선순위, 거기다가 캠프퀸 미군기지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가치와 더불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가치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 부과되는 것이 있죠. 신분당선, 연장도선 착공 소식 혹시 알고 계신가요? 먼저 1단계 구간으로 강남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용산 쪽으로 올 때 강남과의 직접적인 그 호재성 있는 재료는 현재 강남 수준만큼 올라서는 용산역의 미래가치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건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개별 건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 나중에 환금성 또한 따라오는데 여기는 5층급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왜? 6m, 4m 코너에 위치함에도 이미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을 만큼 땅의 가치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달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좋은 마감재가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CCTV라든가 이런 방범 시설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수한 채광과 더불어 통풍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의 기본 옵션과 더불어 전문 관리 업체의 사후 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와 시설 관리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건축주가 직접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 있어 하는 건물이죠. 네, 에어컨, 냉장기, 세탁기가 또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이 비싸진 않을까 걱정도 돼요. 예, 요 매물이 매매가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싸지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원룸 주택입니다. 자, 2014년 6월 27일 이후 주차장법이 개정된 이후로 원룸 공급 혹시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 지역을 점검해서 있었나요? 아마도 공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이미 벌써 3년 전에 공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 희소성이 1년, 2년, 3년, 4년 내가 앞으로 용산 지역은 중장기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4, 5년 지났을 때 원룸 주택의 희소성은 현재가 아니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룸 주택에 대한 것을 한번 관심 기우시라는 점. 그러면서도 용문 시장에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임대가가 상당히 높죠. 1억 4,500만 원. 그럼 얼마 투자?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산 지역의 말뚝을 박는데 불과 2,500만 원.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용산의 미래 가치가 더 커지고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출 활용하시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5만 원, 60만 원 정도 됐을 때 대출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비는 5,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용산의 미래를 한 몸에 끌어안는 입지의 가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예, 용산 지역 부연 설명 필요 없죠. 와서 현장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조금 전에 알짜 정보 전해주신 양팔석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열립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5번으로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